안녕하세요. 컴맹학교 커먼스쿨입니다. 오늘은요, 포토샵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포토샵 PS라고 적힌 아이콘 보이시죠? 이걸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줄게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와 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위에 파일을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 또는 열기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 뭔가를 작업한다는 거고요. 열기는 사진을 열거나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을 여는 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새로 만들기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런 팝업 창이 뜨면 이쪽에 폭과 높이 이렇게 사이즈를 적는 칸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밀리미터 단위나 이런 걸 잘 모른다 하시면 여기 화살표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이런 단위를 직접 골라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적 단위 이런 거에 좀 약해가지고 센티미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센티미터.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센티미터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A4 용지에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쪽에 보시면 A4라고 적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눌러서 바로 A4 용지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 위에 쪽에 보시면 인쇄라고 적힌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인쇄 부분을 누르면요, 인쇄 용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인쇄 용지에서 A4 용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쪽에 210, 297mm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A4 용지 사이즈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밀리미터를 센치로 바꾸게 되면 센치로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21cm, 29c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인쇄할 목적이다, A4 용지에 뭔가를 작업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해상도가 300 정도면 괜찮습니다. 뭔가를 출력할 때는 해상도가 300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이런 모바일이나 웹상에 컴퓨터상에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요, 72 정도로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출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에서 이런 노트북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에 올릴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72 해상도 정도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색상 모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RGB와 CMYK 색상 모드입니다. 포토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RGB는 뽑지 않을 때, 출력하지 않을 때 쓰는 색상 모드고요. CMYK는 내가 직접 뭐를 뽑아야 될 때, 인쇄를 할 때는 반드시 CMYK 모드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상에 올릴 용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RGB 색상 모드로 설정을 할게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이즈, 해상도, 색상 모드 다 되셨다면 제일 하단에 만들기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 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런 스케치북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목 없음이라고 나왔죠? 이 제목 바를 꾹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서 이동도 가능하세요. 이거를 의외로 못 옮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바를 꾹 눌러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꾹 눌러서 약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이런 도구바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보기 좋은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화지고요. 이거는 필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도구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의 명칭은 캔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넣어서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라는 것을 하나 더 열어주셔야 돼요. 키보드에 보시면 F7 키가 있는데요. F7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F7을 누르게 되면 또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라는 것도 함께 켜주셔야지 원활하게 포토샵을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인방이 같이 뭉쳐 있어야 합니다. 도구, 캔버스, 레이어. 포토샵 왕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에 대해서 이름 자체가 왠지 좀 어렵고 그래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 레이어가 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아까 장난으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그린 것을 나 실수로 이거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되돌아가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하고 Z자가 있죠? Z키를 타고 되돌아간다고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 Z 이런 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너무 많이 되돌아가서 실수로 조금 앞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나? 그럴 때는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다시 Z를 눌러주시면 Z 이런 식으로 다시 앞전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와 컨트롤 시프트 Z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컨트롤 Z와 컨트롤 시프트 Z를 모르면 거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작업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린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하시는 단축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게요. 컨트롤 Z. 자, 이렇게 하얀색 캔버스가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포토샵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설명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요 메뉴에 보면 이런 한글들이 적혀 있어요. 영문판을 쓰시는 분들은 또 여기가 영문으로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책을 사서 본다든지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메뉴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메뉴에 있는 부분을 메뉴바라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두 번째 줄은요. 옵션바라고 해요. 옵션바. 우리가 이런 도구를 누를 때마다 잘 보시면 옵션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옵션바는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요런 옵션이에요. 요거에 대한 옵션은 요런 옵션이 뜨는데 만약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글자를 쓸 때 이 T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옵션바 역시 요 위에 이렇게 글자 폰트라든지 아니면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글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글자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쓰고 글씨체를 바꾸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꾹 한번 누르면 이제 글자를 쓸 수 있거든요. 커먼 스쿨 포토샵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크기를 바꾼다든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에서 바꾸면 되나 해서 봤더니 이상하다. 왜 글씨체가 없지? 왜 글씨 크기가 없지? 이런 옵션이 안 떠요. 그 이유는요. 여기 있는 이 T를 안 눌렀기 때문이에요. 이 T를 누르셔야 요 위에 글씨 폰트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글씨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이 옵션 바가 항상 이 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글씨체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내가 포토샵을 할 때 정신없어 나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할 때는 요 메뉴에 있는 이동 도구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제 뭔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이 글자 위에 와서 더블 클릭을 빠르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검적게 블럭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옵션 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체를 바꿀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레시피 코리아라는 폰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폰트가 바뀌었고요. 글씨 크기는 여기에 70이라고 나온 곳에서 한 36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씨 색깔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누르셔가지고 색상을 고르는데 파란 색깔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파란색. 여기만 골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골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연두 색깔의 연두색.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색상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다 되셨다면 확인. 글씨가 좀 작아서 다시 72로 바꿔볼게요. 다 됐는데 왜 이렇게 검정고 분홍 색깔로 나와요? 예, 이럴 때는요, 항상 뭔가 조금 이상하실 때는 요 메뉴에 요거 이동 도구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메뉴에 있는 이 이동 도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이동 도구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머리 아프다, 내가 뭐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이동 도구를 한번 눌러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이동 도구를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글자를 꾹 눌러서 이동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 도구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동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자꾸 이 글자의 이 하얀 색깔 부분을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이 하얀 색깔 부분을 누르지 말고 이 글자를 정확하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잘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요,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요 부분에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기에 파일을 누르셔서 열기를 눌러보세요.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사진 하나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블루베리 창이 하나 떴죠. 이 머리 부분을 눌러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여기다 안에다 넣고 싶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동 도구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이 블루베리를 왼쪽 마우스로 꾹 누르면서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끌게요. 자, 지금 사진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사진이 크게 들어왔을 때는 사진을 줄여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약간 모서리가 보이는 쪽으로 사진을 놓으시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T 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박스에서 모서리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화살표가 2개가 되거든요. 이때 꾹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꾹 다시 올리고 꾹 이렇게 하면서 줄여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한번 넣어 봤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크기를 조절을 다 하셨다면 크기 조절 후에는 반드시 엔터키를 한번 쳐주셔야 좋습니다. 크기 조절 후에는 엔터키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글도 써보고 사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A4 용지에 글 쓰고 사진 넣기. 여기서 부분적으로 커먼 스쿨이라는 글자 부분만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빠르게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데 반드시 요 이동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동 도구를 한번 클릭하고 여기 글자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커먼 스쿨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요 위에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이 글자 색깔 바꾸는 거거든요. 요거 눌러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검게 됐죠? 그러면 또 이 이동 도구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저장하실 수도 있어야 되죠. 저장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요.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두 개가 어떻게 뜰린지 알고 계시죠? 지금은 한 번도 저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전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이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떴죠? 이거는 너 어디에 저장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할래?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 바탕화면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적으래요. 여기는 제가 커먼 스쿨 전단지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커먼 스쿨 전단지 띄고 포토샵 파일. 전 이렇게 적었어요. 커먼 스쿨 전단지 포토샵 파일. 바탕화면에 저장할 것이고 이름은 커먼 스쿨 전단지 포토샵 파일. 그리고 파일 형식은 포토샵으로 할 거예요. 포토샵 파일 형식이 PSD거든요. 처음에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파일 형식을 포토샵 형식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전단지 만든 것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형식 말고 반드시 포토샵 형식으로 저장을 처음에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 그리고 이런 팝업창이 뜨면 확인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다 됐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PSD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이라는 얘긴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줬어요. 이메일로 주든 카톡으로 주든 뭘로 주든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파일을 볼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포토샵 파일이기 때문에 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된 분들만 이것을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게 저장을 한번 다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에 가서요.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내 컴퓨터에 저장 이걸 누르시고요. 또 이런 게 뜨죠. 너 어디 저장할래? 나 바탕화면에 저장할래. 그리고 파일 이름은요. 아까랑 똑같이 하되 커먼스쿨 전단지 포토샵 파일이 아니고 커먼스쿨 전단지 전송용이라고 바꿔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보낼 전송용으로 다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포토샵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를 눌러가지고 쭉 내리다 보면 JPG라고 나온 게 있어요. JPG가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사진 파일 교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JPG로 눌러볼게요. 여기 된 거 보이시죠? 다 되었다면 다시 저장 눌러주고요. 또 이런 게 나오시면 또 확인 눌러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번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된 게 보이실 거예요. 포토샵이랑 포토샵 형식으로 저장한 거랑 이렇게 JPG 형식으로 저장한 것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줄 때는 웬만하면 JPG 형식으로 저장하셔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포토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경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포토샵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깨지셨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포토샵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